점수 잡는 Hackers. 다음 한자예요. 이 아이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한자인데요. 마치 동물의 가죽을 쭉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 그 가죽을 뜻하는데, 자, 이 가죽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혹시 뭔가 가죽으로 만들어진 물건 살 때 보면 피혁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죽을 뜻하는 단어가 피도 있고 혁도 있는데 이 아이는 혁으로 읽어서 카크라고 읽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카와라고 주로 많이 여태까지 봐왔기 때문에 이 카와를 가진 문장 연습 한 가지 가볼까 하거든요. 자, 가죽 제품의 얼룩, 검은 얼룩은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애다라고 해서 우리 예전에 얼룩을 없애다라고 하는 표현 동사로 살펴봤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가죽 카와이긴 한데 제품은 세힝이라는 단어 써서 카와세힝노 검은 얼룩, 검은 쿠로인데 즈미라고 하는 것까지 붙여서 검은 얼룩 쿠로즈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쿠로즈미와 없앨 수 있습니까? 오토스가 원래는 기본 동사 패턴이었는데 가능형의 부정형 없앨 수 뭐뭐 할 수 있습니까? 이잖아요. 그래서 오토 세의 소리로 바꾼 오토세마스가 라는 표현으로 물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카와세힌노 크로즈미와 오토세마스가. 그쵸, 검은 이런 얼룩 생긴 뭔가 묻은 건지 혹은 낡아서 이게 가죽이 벗겨진 건지 모르겠지만 크로즈미가 생기면 좀 마음이 아프죠. 그죠? 비싼 가죽이라면. 한 번 더. 카와세힌노 크로즈미와 오토세마스가. 좋아요. 다음 한자도 역시 가죽에서 이렇게 파생이 된 한자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얘도 가죽과 관련된 단어로 실제 쓰이거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원래는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모양에서 거꾸로 바꾼 뭔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화자를 뜻하는 한자였었어요. 즉 변화되다, 뭔가 바뀌다 할 때. 자, 그럼 가죽은 가죽인데요. 가죽이 여러 가지로 뭔가 모양을 물론 자르고 만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동물의 가죽을 처음에 체득을 해서 그런 가죽이 어떻게 가방으로도 바뀌었다가 그죠? 가죽으로도 변화되고 또는 신발로도 변화되고 등등의 의미로 이게 쓰여서 여기서는 요 한자 자체를 발로 우리 신는 신발 하는 한자로 쓰일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라든지 신발, 구두로 쓰일 건데 자, 어떤 표현을 쓰는지 단어로 한번 활용해 볼 거거든요. 첫 번째는 신발, 구두 등에 쓰이는 결국엔 발로 꼬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발로 꼬이는 제품들 아래 신는 거 구츠시타라고 해서 양말. 구츠시타가 양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구츠시타 양말. 자, 그럼 오른쪽에는 그츠베라라고 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그림이 힌트예요. 조금 그림이 약간 가죽 제품을 이렇게 할 때 구츠베라처럼 안 보이긴 하지만 마치 우리 왜 구두 주걱이라고 하죠. 구두칼. 구두 왜 딱딱한 거 신을 때 발 뒤꿈치에다가 이렇게 대고 신는 그 구두 주걱, 구두칼의 의미로 그츠베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구두 주걱 여기 있어요 라고 할 때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구츠베라 고꼬데스 이상하죠? 고찌라데스도 이상해요. 여기요 이거 쓰세요 라는 의미로 이런 그림에서 쓸 수 있을 때 도저라고 쓰시면 되겠죠. 너무 간단해서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구츠베라 도저, 구츠베라 도저 라고 하시는 표현도 쓸 수 있겠죠. 구츠베라라는 단어만 기억을 하면. 자, 그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요렇게 나누어서 요거 예전에 언제 봤었냐면 가운데 요 해가 있잖아요. 그쵸? 해가 막 떠오르는 아침 볼 때 나왔던 한자인데 오른쪽에 요 부분이 사실은 지금 깃대에서 뭔가 이렇게 펄럭펄럭 나풀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우리 갑을 할 때 그 을이에요. 근데 그 을이 사실은 어떻게 탄생이 되는 한자 하면 마치 철새가 이렇게 이동하는 그 새 모양 플러스 이동한다 라고 하는 그 모양에서 요 한자를 가지고 온 건데 즉 지금 해도 있고요. 그죠? 햇빛도 쨍하고 요 깃대에 뭔가 이렇게 나풀나풀 거리면서 마치 요런 바람 모양으로
지금 뭐 되고 있냐면 이 극기라고 할까요? 이 천조가리가 지금 붙어 있는 여기에 말려지고 있다, 뭔가 건조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바로 한자가 요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리고 뭔가 건조시키고 요 한자를 두 가지를 볼 건데 이 아이는 지금 마르다라고 하는 뜻의 건조 중에서 건이에요. 요거는 조금 제가 이제 팁을 알려드릴 건데 보세요. 우리 건조하고 말리는 건조라는 단어를 둘 다 한자로 볼 거거든요. 자, 건, 기역도 있고요. 어도 있고요. 니은도 있죠. 그래서 마치 요 아이를 포인트 삼아서 그리고 여기도 어를 마치 연상을 해서 이 아이가 똑같이 말리고 뭔가 건조시키는 건데 얘가 건이다. 왜 이걸 기억을 하냐. 건으로 읽지만 칸으로 읽을 거거든요. 똑같이 말리다는 카와라는 걸로 읽을 건데 한자 하나 더 보세요. 건조해서 건 배웠으니까 이제 뭐 남았다? 조 남았죠. 얘가 바로 조예요. 건조하다 할 때 조인데 건을 알고 있으면 조는 그냥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이 아이는 또 어떻게 탄생이 된 왜 건조하고 말리다의 뜻으로 쓰이냐면 우선 불은 조금 내비두고요. 요것도 아마 그림 많이 봤을 텐데 나무 위에 마치 새가 이렇게 앉아서 쪼쪼쪼쪼쪼 하고 짹짹짹짹 거리는 그 입 모양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마치 나무 위에 새가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가볍게 떠 있죠. 그죠? 실제 새가 아니라 마인드 모르겠지만 즉 가벼운 공기 위에 이렇게 새가 있다. 즉 가벼운 공기도 지금 흐르고 있고 마치 왼쪽에 불도 이렇게 쬐고 있고 여기서 불은 굉장히 좀 약하게 마치 앞에서 봤던 태양 같은 의미로 뭔가 햇빛도 쨍하고 불이 쬐는 것처럼 가벼운 공기 앞에서 배웠던 바람과 똑같은 의미로서 바람과 태양 또는 바람과 불이 쬐는 즉 마르기 좋은, 건조시키기 좋은 날씨를 뜻하는 이 아이도 역시 건조할 때 이 아이는 조로 읽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이 그림을 기억을 하냐면 우리 새는 조류죠. 그죠? 조류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로 기억을 하자라고 하는데 이건 저만의 한자를 구분하는 팁이었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또 다른 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후기로. 자, 건조할 때 조로 읽어서 이 아이는 소라고 하는데 왜 이 아이는 그렇게 크게 강조를 안 했냐? 건조라는 단어의 그 조 한 가지만 단어 기억하시면 그 외에는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단어 다르게 쓰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건조 어떻게 읽는다? 칸소라고 읽습니다. 건조 한 번 더 칸소라고 읽는다. 그래서 한자 구분만 잘 하자. 건, 니은 있다. 그죠? 자, 오른쪽은 그럼 건은 조금 더 다른 단어들이랑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건배라고 할 때, 그쵸? 칸빠이라고 하는 것 똑같아요. 칸으로 읽는 거 다시 한번 건배는 칸빠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간빠이는 많이 들어봤지만 요걸 한자로 쓰면 요렇게 쓴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